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꿈의 도시긴 했어요. 왜냐면 또 제가 좋아했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분이 보스턴에서 이제 그분도 몇 년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또 수필로 재미있게 적어놓은 책을 봤을 때 여기에는 또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버클리라는 학교가 있고 참 가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젊고 학교들이 많으니까 도시가 좀 젊다는 느낌.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지만 젊은 에너지들 또 그게 근데 이렇게 들뜨지만은 않게 제가 겪어보았던 어떤 도시들보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들을 끝까지 주었었고요. 저는 처음에 버클리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라든지 또 정원영 씨, 한상원 씨 이런 선배들이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자 그러니까 첫 어떤 대중음악계에서 그렇게 대중음악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걸 그분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굉장히 10년 넘게 음악을 하다 갔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버클리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훌륭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뮤직 신디시스라는 그 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평소 때 너무 관심이 많았던 그런 아날로그 전자악기들의 매뉴얼을 쓰시는 훌륭하신 분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견문을 넓힌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폴이라는 친구는 이름이 재밌어요. 폴 점프예요. 그러니까 성이 점프인데 이 친구는 저하고 나이는 조금 차이 서너 살 정도 어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이 80년대 영국에 뉴 웨이브라는 그 음악적인 스타일이 유행을 했었어요. 80년대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듀란 듀란 같은 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팀도 뉴웨이브 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팀은 너무 크게 성공한 팀이고 마치 홍대 앞 인디 밴드들처럼 뉴웨이브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나섰던 수많은 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밴드들은 정작 그 뉴웨이브가 불어닥쳤던 영국 자체에서는 그다지 그 음악 장르가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지 않아요. 두란 두란이라든지 컬처 클럽이라든지 디패치 모드 같은 몇몇 팀들 이외에는. 근데 이 폴 점프라는 친구가 소프트 셀이라든지 프랭키 고스트 홀리우드라든지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히트는 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밴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영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팀들을 기억하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는 영어가 입도 안 떨어지고 이럴 때인데 역시 그런 음악적으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그런 얘기들 하고 굉장히 이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이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네 나라 문법은 정말 굉장히 버릇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을 이렇게 둥구스레하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너무 직설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거기가 역시 보스턴은 상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마치고 돌아갔어요. 다시 영국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간혹 정말 이메일만 주고받는 사이가 됐는데 언제 한번 영국에 갈 일이 있다면 꼭 만나고 싶은 첫 번째 친구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저도 꽤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특별히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꽤 나이가 차서 이제 유학을 가다 보니까
가서 이제 그 영어를 잘 못하는 게 티가 나도 좀 난처할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눈치를 살피는 영어, 아니면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는 알아들었다고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못 알아들었어도 뭔가 거기에 장단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요령 같은 게 어느 정도 뭐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영어 실력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서 낳고 자란 사람들이 열심히 책만 보고 공부를 했을 때는 뭐 문법에 아무리 달인이라 하더라도 이 히어링에 뭐 어떤 뭔가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자기 마음의 컨트롤을 잘 하는 것이 영어에 대한 어떤 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도 겁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